안녕하세요. 날비랑입니다. 지난주에는 이제 앱 자동화를 실패했다고 얘기를 했었죠. 그래서 이제 한 주 정도 휴식을 하면서 다음 방향성은 어떻게 잡아야 되냐를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에는 성공한 사례들,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을까? 나한테 부족한 점이 도대체 뭘까를 좀 많이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. 그래서 그런 많은 사례를 보고 저한테 부족한 게 뭔지를 좀 깨달았습니다.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국에 마케팅이더라고요. 저는 사실 이 제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. 제품의 본질도 중요한데 사실 이제는 바이브 코딩 같은 AI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이 웬만한 퀄리티로 제품을 만들 수 있고 팔 수 있게 된 세상이죠. 이제 그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상향 평준화가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저 제품보다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게 된 것 같아요. 왜냐면 이젠 카피하는 것도 너무 쉬워지고 그만큼 시장이 포화 상태여서 사실 뭔가 아이템을 생각해봐도 웬만한 거는 다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포화 상태거든요. 물론 제품의 본질이 중요하지만 제품이 주는 가치가 중요하지만 제품만으로 싸우는 시대는 좀 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세상이 발전하면서요. 그래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말해보자면 그 사람들은 마케팅을 잘했다. 마케팅에 아주 열심히 공을 들였다. 라는 공통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. 결국 제품을 만드는 능력이랑 제품을 파는 능력은 다른 거예요. 근데 제품을 만드는 능력보다 이 제품을 어떻게 팔 것인지 그 세일링 하는 능력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. 그리고 그 세일링을 하면서 제품이 발전을 하더라고요. 여러 해외 유명 사례들이 있거든요. 뭐 감마라든지 베이스44라든지 이런 급격하게 성장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 공통점 보면은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았어요. 만약 운이 좋아서 처음에 마케팅이 좀 잘 돼서 터졌어요. 근데도 뭔가 부족함 때문에 정체 구간이 꼭 오더라고요.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객과 계속 소통하고 또 바이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으면서 마케팅을 하고 그러면서 내 제품에 필요한 기능을 고객들을 통해서 찾아서 또 디벨롭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더라고요. 결국에는 마케팅을 해서 누군가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줄 알아야 하고 그 니즈를 충족시킨 걸 바탕으로 그들의 행동을 계속 지켜보고 소통하면서 제품이 발전하는 거지 처음부터 완벽한 제품을 내고 팔 수는 없다라는 것 같아요. 결국에 제품이 우선이 아니다. 마케팅해서 일단 팔고 그 다음에 발전시켜라. 이게 제가 봤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거의 제품은 10%, 마케팅은 90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마케팅의 비중이 성공 비중에 굉장히 컸다. 정말 별거 아닌 앱도 몇십억으로 팔릴 수 있게 만든 비결을 보면 항상 마케팅이 제대로 됐을 때 더라고요.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.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마케팅 공부를 좀 열심히 했었거든요. 그래서 완전 모르는 상태에서 좀 성장을 하기도 했었지만 사실 너무 힘들어서 관뒀었던 것 같아요. 사실 저한테 마케팅이 그렇게 적성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. 법칙이 있는 것들. 1 더하기 1은 2다. 약간 이런 논리적인 법칙. 그런 게 있을 경우에 조금 더 재미를 느껴요. 제가 개발을 좋아하는 이유도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이 명확하니까 그 명확한 길을 따라가면 되거든요. 그 길을 수행하면 되고. 그래서 개발의 재미를 느끼는데 마케팅을 했을 때는 좀 그거와는 거리가 멀다고 느꼈어요. 사람의 감정을 이해해야 하고 계속 밈을 찾아야 되는데 이 밈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.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따라하는 영역. 근데 저는 항상 의문을 갖고 원인을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성미에 안 맞는 거죠. 한때 유행했던 골반통신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도대체 이게 왜 유행할까? 하지만 결론을 내기에는 너무나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정말 대단하지만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거에 그냥 스스로 답답함을 많이 느꼈죠. 그래서 뭐 3초 후킹, 뭐 썸네일, CTA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막 시도를 엄청 많이 했었는데 완벽한 결론은 항상 안 나오더라고요. 이러면 좋다, 저러면 좋다 하는 감이 슬슬 잡히지만 이렇게 하면 무조건 돼 라는 건 딱히 못 느꼈었어요. 그래서 이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너무 어려웠다 저한테는. 물론 제가 되게 짧은 기간만 해서 한 9개월 정도 했었으니까 너무 투자할 시간이 적어서
그런 걸 수 있겠죠. 확실히. 근데 제가 다른 것보다 더 어렵게 느끼는 분야는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회피해왔고. 그래서 하기 싫었고요. 그래서 제가 하나의 프로덕트를 제대로 만들고 홍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앱 여러 개 만들어서 홍보 대충 하고 만드는 방향성을 가려고 저번에 그런 앱 자동화를 하려 했던 거예요. 근데 제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혹시 앱 자동화도 다시 살릴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쪽도 찾아봤는데요. 앱을 막 수백 개 만들어서 성공한 사람들도 결국에 각 앱을 홍보하러 여러 커뮤니티를 돌아다니고 SNS에 홍보를 하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. 작은 걸 하든 큰 걸 하든 결국에는 마케팅을 안 할 수가 없네. 해야 되네. 그런 현실을 깨닫는 일주일이 된 것 같습니다. 아, 진짜 하기 싫어요. 마케팅은 진짜 하기 싫은데 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려면 마케팅이 정말 필수라는 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. 근데 결국에는 뭘 하든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면 해야 하는 일도 따라오는 거고 하기 싫은 것들을 결국에 행동해야지 또 그만큼 성장하고 그 성장이 뒷받침돼야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마케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아직 뭐 이렇다 할 계획은 크게 없고요. 근데 이제 전처럼 앱을 여러 개 만드는 게 아니라 좀 하나의 앱을 만들어서 그거를 제대로 홍보해서 해봐야겠다. 누군가한테 내 제품이 정말 당신에게 필요하다는 걸 설득하는 그 능력을 길러야겠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좀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좀 막막한 느낌이 있는데요. 자꾸 3,800만 원에 집착할수록 더 그런 막막한 느낌이 드는 기분이에요. 그래서 그냥 집착하지 말고 성공하든 실패하든 도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부딪혀 보자. 그래서 3,800만 원 가치를 지닐 만큼 내가 성장을 했다면 오케이. 돈을 다 충족시키지 못했더라도 너가 3,800만 원 이상의 배움을 얻었다면 오케이. 그러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고요. 그래서 지금 당장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해외를 노릴 생각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일단 한국은 되게 까다로워요. 굉장히 수준이 높달까요? 디자인이나 기능이나 이런 거를 수준 높게 요구하기 때문에 테스트하기 사실 쉽지 않은 굉장히 그런 깐깐한 지역이고요. 그리고 사람이 좀 적죠. 외국 나가면은 좀 더 한국만큼의 퀄리티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사람들이 이용해주고 그리고 인구도 많으니까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들한테 팔 수 있다.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서 일단은 해외로 노리고 마케팅도 해외 마케팅을 진행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레딧이라는 유명한 해외 커뮤니티에서 니즈를 찾아볼까 해요. 제가 아직 그렇다 할 아이디어가 없어서 일단은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의 니즈를 수집해서 저도 관심 있어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을 만들어 볼 생각이고 그걸로 이제 마케팅을 하면서 마케팅 노하우를 익혀볼 생각이고요. 그 다음에 또 자꾸 이거를 하다 보면은 메모를 안 하게 돼요. 제가 배운 게 분명히 있으면은 이거를 어떻게든 문서화해서 다음 작업을 진행할 때 피드백해서 개선하거나 혹은 반복되는 문제가 있을 때 시스템화를 해서 제 리소스가 투자되는 걸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사이드 프로젝트 하나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LLM 위키라고 그냥 쉽게 말하면 AI로 나만의 백과사전을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 개념이 나와갖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것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개념들로 직원을 만들어서 24시간 돌려갖고 저 대신 이제 마케팅에 대한 가설이나 액션 아이템 등을 짜주면 저는 이제 실행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물론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서 이거를 다 완성하면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면서 같이 완성시킬 거고요. 그래서 제가 배운 지식이 제 경험이 다음 프로젝트를 하는데 개선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또 준비 중입니다. 아무튼 일주일 동안 이런 생각들을 했고요. 휴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새로 도전할 것들 때문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긴 했지만 그래도 또 새로운 방향을 찾았다는 거, 또 실행할 아이템을 얻었다는 거,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생각에 일주일을 알차게 보냈다고 생각하고요. 또 다음 주에 제가 새롭게 도전한 것들, 발전한 것들 얘기로
공유하면서 재밌는 이야기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